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의 경계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보다 내림폭이 확대돼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준금리 인하 수혜를 받고 있는 바이오 업종과 통신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FSD 모멘텀이 부각된 영향입니다.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유럽과 중국에서 FSD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자 파라텍이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상존으로 국내 증시가 좀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통신 3사의 주가 상승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SK텔레콤은 이날 상승으로 다시 한번 기록을 재차 경신했기 때문에 통신주의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엇갈린 경제지표 발표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1%, 코스닥 2%대 하락 보이면서 지수 모두 8월 5일에 있었던 검은 월요일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빠르게 단타 전략 세워보기 위해서 영석쌤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의 단타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주실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 마감 시장이었는데 안타깝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세적인 하락인 건지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8월 5일에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점이 아닐 수 있으니까 5일선을 돌파하는지 혹은 5일선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는지 좀 우리가 확인한 뒤에 저점 매수 관점에서 포지션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분명 드렸습니다. VOD 돌려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요. 이틀 전에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세적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증시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봤을 때 뭐 기술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부터 한번 볼게요. 나스닥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르고 역시 이 61선 라인은 61선, 121선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121선 라인은 지지해주는 모습인데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어요. 장중에 누가 계속 찍어 누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뭐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9% 급락 이후에 파동 이후에 눌리는 구간 지금 잡히고 있는데 지난번과 다르게 지난번은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이었잖아요. 전쟁이라는 이슈가 생겼고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해소되니까 증시가 다시 올랐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확실히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많이 못 나온 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높은데 뭐 어차피 시청자분들께서는 금리 이제 9월 달에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다 기대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70점 기대하고 있으면 80점, 90점 나와야 주가는 올라갑니다. 증시는 상승합니다. 제가 이거 점수를 통해서 엔비디아 비유해 드렸지 않습니까? 30점, 50점, 70점, 20점씩 점프하던 학생이 갑자기 10점 점프해서 80점 받아온다. 잘 받아온 거죠. 70점에서 80점이면. 근데 20점 점프하던 그 생각 때문에 만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어쨌든 뉴욕 증시는 16,500선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17,000과 17,500 사이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좀 잡힐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죠. 이제는 커플 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잘 가면 자, 뉴욕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고 뉴욕 증시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도 빠지고 이제 이런 장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뉴욕 증시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나라 빠집니다. 뉴욕 증시 빠지잖아요. 더 빠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유는 외국의 기관들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인들도 있고요. 자, 차트 보시면 여기가 저점인데 거의 다 와가요 지금. 여기면은 장중에 2,500선, 지금 2,540선 마무리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500선까지는 우리가 이탈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는데 이런 장세일수록 단기 투자가 맞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 화장품,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괜찮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월급 나올 때 월급의 3에서 5% 정도 꾸준히 6개월에서 1년 정도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보실 분들 보시면 좋고요. 화장품은 실리콘투, 뭐 토니모리, VT 이런 종목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전력 설비, 전선도 괜찮고요. 주도 섹터의 주도주들 길게 보실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세에선 제가 단기 투자가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섹터 분석하고 1타 종목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7,000에서 17,500선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 증시 코스피 2,500선까지도 이탈 가능하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단기 투자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산이나 화장품, 전력설비, 주도 섹터의 주도주 공략하는 방법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섹터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 주목받았고 또 단타 투자를 하기 적합했던 섹터에 대한 영석쌤의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석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섹터가 조금 더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타 섹터 어떤 섹터였을까요? 네, 자 제가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참 지금 섹터도 없고요. 상승 섹터도 많이 안 보이고 장이 안 좋습니다. 거래 대금도 말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섹터가 좀 새로운 게 나와야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섹터 안에 주도주를 찾아내고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 건데 지금 보시면 또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지난번에 S급에서 A급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A급에서 S급 2, 3차 파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전쟁 관련 이슈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전쟁이 나오니까 기존 방산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뭐 드론 관련주도 올랐죠. 그리고 유가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섹터가 생기는데 새로운 전쟁이라는 섹터가 생겼는데 다른 섹터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로 카테고리가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주에 돈 몰리고 여기 관련주에 돈 몰리고 여기 관련주에 돈 몰렸다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다른 섹터로 돈 몰리고 우리나라 증시 섹터 흐름이 테마주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관련 이슈가 나오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니까 첫 번째로 반응한 관련 섹터가 뭡니까? 진단키트입니다. 진단키트. 약국에 가보니까 진단키트가 없어요. 편의점에 가니까 진단키트가 없다라고 합니다. 품귀 현상을 빚으니까 공급에 이슈가 생기니까 진단키트, 수젠텍, SD바이오센스, 휴마시스, 뭐 PCL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죠. 그 다음에 얘네들만 계속 가는 장세가 아니라 골고루 나눠 가진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코로나 안에서 이제 어떤 섹터가 움직이냐. 백신 이런 게 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또 마스크도 부족할 거 아니야라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뭐 모나리자, 웰크로는 움직였죠. 그다음에 또 이거 입원 환자가 증가하면 지금 안 그래도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음압병실 입원 환자를 중증 환자를 모시는 음압병실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올랐습니까? GH 신소재. 자,
오르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 탁 섹터 분석해 보면 코로나밖에 안 움직인 장이 있었죠. 7월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결국 다 나눠 가졌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화재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전기차 화재가 나지 않게 하는, 방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민테크, 뭐 그리드 위즈 등등 올랐다 이겁니다. 자, 이제는 이거 다음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움직였죠. 이거 왜 움직였습니까?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는 이유가 액체 때문이다. 전해질 때문이다. 그러면 요거를 전고체화하면은 안정성, 우리가 이거 안정성 책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로써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CIS 이런 게 움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질린다 이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은. 요거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럼 코로나처럼 다른 섹터가 없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초전도체라든지 대왕고래와 같은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온다면 이거 싹 빠지는 건데 지금 당장은 그런 섹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른 섹터를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 관련된 섹터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소방 관련된 장비를 어떻게 한다. 전기차 화재 장비를 어떻게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파라텍이라든지 한컴 라이프케어와 같은 종목이 오른 겁니다. 자, 이슈 한번 볼게요.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입 장비. 이거 만드는 회사가 올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제가 첫 번째로 그냥 이렇게 이슈를 설명드리고 관련주 차트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코로나라든지 전쟁 관련된 섹터를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기차 화재 안에서 어떻게 나뉜다고요? 기존의 어떤 장비 관련된 전기차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가 움직였습니다.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CIS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방서에다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한다라고 하니까 요거 진압 장비를 만든다든지 MOU를 관련해서 소방서랑 체결했다든지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오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도 강화한다.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파라텍은 50년 이상 소방 설비와 기계 설비를 전문 분야로 한 기업이다. 파라텍 나오네요. 뉴스에 파라텍이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에 주가 급등. 파라텍이 소방 설비와 관련이 돼 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매출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대주주가 누구인지,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그러니까 CB라든지 BW, EB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데이 트레이딩인데 그런 걸 왜 봅니까? 그런 거는 기업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길게 보실 분들이 참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차트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라텍이 그냥 소방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컴 라이프케어. 이것도 소방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니까 올랐겠죠. 자, 한컴 라이프케어는 화재 시 차량을 위에서부터 프로더퍼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포를 생산하고 있다. 덮개를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진압 관련주로 엮일만 하네요. 그래서 소방서 이슈가 나오니까 그냥 요거 특징주 뉴스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세 가지입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 섹터는 A급 이상, S급 이상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섹터인데 지금은 새로운 섹터가 없다 보니까,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전기차 화재 섹터 안에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분화된다. 첫 번째, 기존의 어떤 근본적인 기술이 부각된 기업들, 민테크, 그리드 위즈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전고체 배터리,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CIS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력들이 하나 만들 수는 있겠죠. 일단 지금 마지막으로 최신으로 나온 거 오늘 나온 겁니다. 요거는 한컴 라이프케어와 파라텍.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좀 주식이 어렵긴 한데 누구를 매매해야 될까요?
누구를 매매해야 될지 우리가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한번 정해 드릴 겁니다. 신용 비율, 유통 비율, 시가총액, 재료, 거래 대금, 캔들, 이평선, 매물대 이런 것들 다 볼 겁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볼게요. 한컴 라이프케어 한번부터 볼게요. 한컴 라이프케어 이렇게 볼게요. 오늘 바닥 구간에서 거래 대금 들어오고 윗꼬리가 달렸는데 자,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제가 아까 대장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매물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주가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손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이 손 위에 막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가는 지금 여기 있어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 선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가 올라오려고 할 때 아싸 본전이다 하고 찍어 누르는 본전에 나오고자 하는 물량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매물대가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시가총액 유통 비율은 52.6%, 1000억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매물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평선, 이동평균선 줄임말인데요. 역배열, 정배열만 보시면 되는데 역배열 구간이에요. 61선, 121선 아래로 고꾸러져 있습니다. 역배열이고요. 지금 61선 장기 이평선 저항 라인의 윗골이 달리면서 거래 대금 실린 채만 이렇게 나왔다. 이거 매집봉이에요. 매집봉. 그래서 다음 날, 그러니까 다음 날은 이제 월요일 말씀드리는 거겠죠. 월요일에 다음 영업일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종목이 무엇이냐? 파라텍이거든요. 파라텍. 파라텍 한번 볼게요. 파라텍 보는데 오늘 29.9이면 상한가 간 거네요. 상한가 갈 때 볼 거. 야, 볼 게 너무 많은데요. 일봉 차트부터 볼까요? 일봉 차트 보면 자, 앞에 매집봉이 보여요. 매집봉 121선 돌파시킨 다음에 거래대금 실어놨다. 이거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담아놨다 이거예요. 앞에 거. 개인 투자자 물린 물량 잡아놨고 빠지다가 상한가 보냈다는 거. 요거 230억 들여가지고 세력들이 보냈다라는 겁니다. 물량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좀 똑똑하신 분들이 전문가님 매물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전기차 화재 안에서 제가 어떻게 나뉜다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기술을 보유한 기업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3-4번 반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 소방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오르는 파라텍, 한컴 라이프케어가 있는데 전문가님 매물대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시면 얘가 상한가 가든 뭘 하든 아예 매매하지 말고 여기 중에서 매물대 없는 종목 우리가 매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다만 우린 단타일타지 않습니까? 요거는 스윙,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파라텍 보고 있는데 제가 다른 거 한번 잠시만 볼게요. 민테크 보면 민테크 이런 거 보면은 매물대가 조금 있고 그리드 위즈 한번 볼까요? 그리드 위즈. 그리드 위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드 위즈도 앞에 있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소화한 게 한농화성이에요. 보시면 여기까지는 소화해 놨잖아요. 차라리 직장인분들은 한농화성이나 혹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앞에 좀 소화해 놨으니까 이런 게 좋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제 월요일 장에서 우리가 짧게 치고 나올 데이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파라텍이 좋다는 겁니다. 근거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뭐 전쟁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코로나 안에서도 막 병실, 음압 병실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 다 골고루 수급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요거는 월요일 장에 한번 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전기차 화재 관련 섹터는 안정성 이슈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급, S급 정도 되기 때문에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매물대를 소화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한농화성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 전업 투자자분들은 파라텍 한 종목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1타 섹터로 전기차 화재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 섹터 A급에서 S급 이상의 섹터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파라텍과 함컴 라이프케어 두 종목 짚어봤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파라텍이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접근 공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타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두 번째 섹터는 어느 섹터 골라주셨을까요? 네, 두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역시나 좀 화장품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화장품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나뉩니다만 제가 이거는 이미 너무나 많이 강조드린 부분이고 중요한 종목들은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저희 방송 1타 종목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투, 뭐 토니모리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VT 그 리들샷이라고 있는데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해요. 뭐 저는 써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거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은 피크아웃, 말 그대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오르면 여기가 고점이구나 하는 어떤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물량,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종목이든 예외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고점 찍고 잠시 눌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점을 찍고 잠시 눌리는 것인지, 그러니까 눌렸다가 다시 오를 것인지, 혹은 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영원히 눌려가지고 그냥 이 시가 라인을 이탈할 것인지, 그러니까 추세적 하락으로 갈 것인지만 우리가 재료를 분석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2분기에 어떤 실적 이슈가 나오면서 좀 뭐 LG 생건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새로운 재료가 나왔습니다. 워렌 버핏의 어떤 포트폴리오 재정비, 화장품 관련, 그러니까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련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라는 이슈로 저점 매수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보실 분들은 삐아를 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렸어요. 삐아가 오늘 좀 올랐는데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것도 실적 논리가 있고요. 약간 테마 논리가 있습니다. 물론 뭐 화장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고요. 뭐 실적도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습니다만 이 테마성으로 오른다라는 것은 뭐 실체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중소형주 말 그대로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기 좋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2천억 이하의 종목들을 의미합니다. 뭐 삐아, 마녀공장은 시총이 좀 되는데 어쨌든 삐아라든지 기타 그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테마로 좀 분류할 수 있고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삐아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뉴스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기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14일에 울타뷰티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울타뷰티는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뭐 그 이후에는 이하 생략이 되고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요거로 이제 69만 주를 매수했다라고 알려진 거예요. 14일에. 그러니까 투자 잘하잖아요. 워렌 버핏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장도 안 좋은데 화장품 관련주를 매수했을까? 이런 거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좀 포커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제가 S급 이상 재료로 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강세인데 주목할 게 대장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데이 트레이딩, 전업 투자자분들, 데이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삐아 전략 한번 세워볼 거고요. 나는 좀 실체가 있는, 실적이 좋은 기업. 리드샷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VT가 차트가 괜찮기 때문에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릴 거니까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아 먼저 볼게요. 삐아 보시면 패턴이 그렇게 막 깔끔한 패턴은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상한가 이후에 음봉, 상한가 이후에 음봉, 상한가 이후에 음봉. 우리가 추세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추세. 대형주의 안에서 추세는 좀 잘 먹히는 편인데 한 번 올라가려고 하면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경향성, 한 번 내려가면은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경향성, 그걸 우리가 추세라고 하죠. 근데 제가 추세 매매 기법 말씀드릴 때 우리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왜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기업을 제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소형주. 중소형주는 추세라는 게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추세 매매 기법을 이용하시려고 한다면 대형주 5천억 이상 되는 좀 무거운 기업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 삐아가 추세가 없어요. 오르면 내리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삐아가 그냥 뭐 가벼우니까 데이 트레이딩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앞에 그런 흔적이 보이니까. 그런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짧게 치고 빠져야 된다 이거죠. 왜? 앞에 쭉 올랐다가 내렸으니까. 그럼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분들 계시겠죠? 저기서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 이제 저희 방송 모셔가지고 차트를 좀 이제 볼 줄 안다 이겁니다. 시청자님께서 앞에 봤을 때 매물대 소화했고 매집해놨고 이제 여기서 61선 돌파하고 올리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요거는 딱 80점짜리 차트 분석입니다. 100점짜리는 그냥 앞에 것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 하시면 되죠. 요거는 그냥 보내주고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고 다른 섹터의 다른 종목 하시면 되죠. 근데 일단 앞에 봤을 때 그런 흔적이 보이니까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지금 14,440원. 여기 종가 라인인데요. 61선 라인 돌파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가님, 61선 라인 돌파하면 지금 14,440원보다 비싸지는데 한 17,000원 이상 됐는데 전 비싸게 사는 게 싫습니다. 그런 분들은 VT로 오세요. 그런 분들 VT로 오시고요. 요거 설명드리면 61선, 121선 제가 예전에 문자 상담할 때 이게 장기 이평선이고 역별 구간에 이렇게 꼬꾸라져 있으면 밑에서 돌파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돌파하기 힘든 구간은 돌파하면 강하다라는 거죠. 추세적으로 저렇게 뭐 짧게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구간 나온다 이거예요. 상승 구간이. 따라서 삐아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돌파할 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거 싫다 하시는 분들, 비싸게 사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 VT라는 종목이 있어요. VT라는 종목은 제가 예전에 1타 강의할 때 3파 이후 눌림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강의 짧게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 강한 종목은 3파가 나온다 이거예요. S급 재료는 3파, A급 재료는 2파, B급 재료는 1파잖아요. 요거 S급 재료예요.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리들샷,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파가 나왔는데 3파 이후에는 제가 분명히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눌릴 때 보통은 이제 60, 120 라인은 지지해 준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전고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빠졌어요.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21선까지 지금 주가가 와 있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 보시면 VT죠. 외국인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개인이 사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자금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 따라잡기 기법을 적용하기 힘들 것 같고 차트만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3파 이후 눌림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3만 원 이하, 3만 원 이하면 121선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직장인분들은 한 번에 막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를 할 수 있다. 100만 원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5에서 10만 원 계속 그냥 좀 3개월 정도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장품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비싼 섹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급 정도 되는 섹터이고요. 최근에는 새로운 모멘텀 나왔습니다. 지난 14일에 울타뷰티 매입했다는 워렌 버핏의 어떤 이슈, 상승 모멘텀 발현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1타 섹터 화장품 짚어봤습니다. S급 섹터로서 오늘 삐아와 VT 살펴봤고요. 삐아는 데이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17,000원 돌파 시에 접근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VT 같은 종목 실적주로서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 5에서 10일 물량 모아가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1타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방송에서 못 다 나눈 이야기들 우리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타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타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단타 종목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이번 주에 주셨던 SCI 평가 종목 9월 4일에 방송했고요. 또 대봉 LS 어제 방송에서 짚어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마감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홀딩 관점 유효할지 전략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은 제가 9월 4일에 방송으로 좀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이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2, 3거래일 단기 스윙 혹은 그 이상 좀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박스가 이 안에서 그려지죠. 이 안에 지금 박스가 그려져 있는데 잘 보시면 이 안에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하다가 9월 4일 방송 보시면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한 캔들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권 상단 돌파 기법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재료를 알아야 되고요. 매집봉도 좀 알아야 되고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 대금이 실리는지, 전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급증하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9월 4일 보시면 거래 대금이 25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전일 대비해서 확실히 많은 자금이 들어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종목은 박스권 상단 돌파 기법을 적용할 수 있었기에 제가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지금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오늘도 뭐 2% 가까이 급락하면서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 뭐 연속적으로 팔고 있는 부분인데 5일선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 상단 라인을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 라인이 기존의 저항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으로 변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요 상단 라인, 지금은 지지 라인이죠. 2,8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8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하시면서 포지션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리뷰 종목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대봉 LS 한번 볼까요? 대봉 LS는 상승 N자 파동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상승 N자 파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 전에 제가 미리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종목 우리가 보기 위해선 매물대가 중요한데 차트 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매물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매물대 요거 거래대금 실린 거 요거 말고는 매물대를 어느 정도 다 소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상승 N자 파동이라고 하면 기준봉이 요거죠. 상한가. 상승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나온 것 같네요. 합쳐서 상승 초입 구간. 그리고 눌리는데 11선, 21선 지지 라인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랐다가 쭉 시가 라인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상승 N자 파동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가 라인을 이탈하는 이유는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 물량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요거는 나름 정직하게 올려주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튼 11선 지지하고 좋은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으로 가지고 온 것이고 오늘 2% 빠졌습니다. 근데 장중에 보시면 장중에 시가가 17,640원 시작해서 19,120원, 8.5%까지 올랐다가 지금 좀 빠졌네요. 거래대금 많이 실리긴 했습니다만 이전 장대 양봉 대비해서 절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세력들의 물량이다라고 보긴 힘들고 앞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다. 그래서 이 윗꼬리는 세력들의 윗꼬리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만들어낸 윗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홀딩하면서 양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5일선 위에 떠 있죠. 5일선 위에 떠 있습니다. 양이 월요일에 이렇게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월요일에 양봉 나오지 않고 도지로 하루 정도 더 쉬었다가 이 5일선 위에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봉 LS도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단타 종목 리뷰했습니다. SCI 평가 정보 현재 박스권 상단 돌파 기법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2,800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봉 LS 역시 양음양 패턴 노려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까지도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노려볼 수 있을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올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만 10% 크게 올라주었는데요. 자, 영석쌤, 우리 올릭스 월요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종목을 고르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릭스. 오늘 코스닥이 어떻게 올라갔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2%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코스피는 마이너스 1%대고 좀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올릭스라는 종목은 9%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추세적으로 잘 봤을 때 상승 구간에 있어요. 추세 상승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추세 매매 기법을 이용해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제가 추세 매매 기법 말씀드릴 때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인 종목을 타겟으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2,896억, 한 3천억 채 안 되기 때문에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 기법은 이렇게 추세를 그은 다음에 여기 매수해서 여기 매도하고 여기 매수해서 매도하고 혹은 여기 뚫어줄 때 여기 매수해서 10에서 15% 잡고 매도하는 기법을 의미하는데 이게 힘드니까 우리는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개념 하나 볼게요. 제가 이걸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구간 한번 보실래요? 이 구간. 엄청 많이 하락했죠. 하락한 구간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지지 라인 올 때 분할 매수하면서 이제 계속 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세력이란 집단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물론 큰 돈입니다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매집하는 게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매집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그 수백억을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을까요?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럴 때 쓰는 방식이 이제 악재를 터뜨리거나 매집봉을 터뜨리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거래대금 보면 많이 안 나왔거든요. 이거 개인 투자자 물량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아래 구간까지 무서워하면서 다 던진 겁니다. 그럼 밑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실렸다. 거래대금 실리면 제가 항상 그냥 공식처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 세력이 있구나라고 설명드렸죠.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갑자기 이런 돈을 써가면서 매집을 하겠습니까? 이건 세력 물량입니다. 아, 여기서 겁먹은 개미가 던지고 세력이 담았구나. 횡보할 때 또 매집봉 띄워서 요건 매집봉이고요. 요거는 악재입니다. 악재와 매집봉 2번, 3번 방식을 이용해서 물량을 계속 모은 다음에 주가를 올리고 있구나. 그럼 이제 앞에서의 차트 분석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세력들 확인용이죠. 세력들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물대도 이전에 지금 7월 22일에 장대양봉 거래대금이 500억 가까이 나온 장대양봉 고가가 17,300원인데 17,300원 목전에 두고 있는 차트잖아요. 이건 상승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하는 거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월요일장 시가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릭스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전고점 돌파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 시가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두 번째 종목 셀루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월요일에서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영석쌤 셀루메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셀루메드 한번 보겠습니다. 셀루메드가 차트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10분봉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봉으로 보는 게 좀 좋겠네요. 설명드리기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자, 보시면 매물대가 이게 다 매물대예요. 지금 주가가 여기인데 이렇게 수평선 그어보면 여기 위는, 자,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여기까지는, 여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본전 올 수익입니다. 또는 수익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지금 3,250원인데 1,000원대에 사는 사람들 당연히 수익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2,000원대, 3,000원대 사는 사람도 지금 본전 아니면 수익 구간입니다. 근데 색깔 제가 달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파란색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수익 구간입니까? 여기 지금 보면 7,000원까지 있거든요.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물량을 모으고 올리고 있는데 매물대가 많으면 무슨 현상이 생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조금 올라와요. 올라오면 매물벽 걸립니다.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나 물량 좀 팔게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여기 세력들이 요거 오케이 너는 내가 받아줄게 하고 받아냈어요. 여기까지 올립니다. 이제 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좀 팔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 차트 보면 이렇게 막 몇 퍼센트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거 보면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코스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세력이라는 집단이 오늘 1,400억을 썼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 매물대 내가 소화하면서 올라가려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산 정상으로 가는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막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군장을 메고. 정말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데이나 단기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짧게는 우리가 먹을 구간이 있어요. 짧게. 하루 이틀 볼 거면 이게 무의미하죠. 하루 이틀 볼 거면. 뭐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려고 한다면 이거 좀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줄 그으면서 설명드렸냐면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장기로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설명드린 거고 지금 차트가 보시면 급등주 패턴이에요. 상한가 이후에 아래 꼬리 말고 상한가 다시 보내고 음봉 나오고 상한가 보낸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 관점에서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루메드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에 시가 매매 관점으로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1타 종목 클래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3.89%, 4% 가까운 상승 보여줬는데요. 우리 월요일장의 흐름은 어떨지 영석쌤 클래시스 전략 세워주시죠. 네, 클래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차트 봤을 때 2022년부터 쭉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와 좀 비슷해요. 중간에 121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올라가고 눌립니다만 다시 올라가고 눌립니다만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차트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짧게 보실 분들, 데이 트레이딩 분들보다는 기간 투자자. 자, 요거는 VT고요. 클래시스 보면 외국인 기간 투자자가 끊임없이 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더보다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공략하기에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박스권 매매 기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5만 원대예요. 그리고 저항 라인이 5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만 원대 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종목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끊임없는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차트도 우상향이고 박스권 매매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시스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 중에 있는 종목으로서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5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월요일 시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우리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3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 투자 팁 빠르게 알려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요. 상승 N자 파동 한번 배워볼 겁니다. N자 파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을 정직하게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패턴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니라 이거는 지지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쭉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석적인 패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HTS 보시면 한두 개 정도는 한두 개가 아니죠. 한 10종목 이상 상승 N자 파동을 그리고 있는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배워놓으시면 다음 주 월요일 장 개장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제 방송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시세 초입 부근에서 기준봉이 출현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일단 나와야 돼요. 뭐 윗꼬리가 달려도 되고 안 달려도 됩니다. 이거는 종가 매매랑 좀 다르죠. 종가 매매는 제가 무조건 윗꼬리가 달려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반해 이 상승 N자 파동은 시세 초입 기준봉 형성할 때 윗꼬리가 안 달려도 됩니다. 달려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럼 그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고요. 이게 포인트죠. 거래 대금이 100억, 200억, 뭐 300억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전일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에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가령 제가 얼마 전에 투자 팁으로 드린 세력 따라잡기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사는 거는 알겠는데 왜 갑자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오늘 이 종목을 매집했냐.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기법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 정보력 앞서고 자금력 앞서고 똑똑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 종목을 많이 매집했겠느냐라고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이 기법을 적용하면 되는지 차트를 통해서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왜 갑자기 많은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해서 들어왔을까요? 여기 이제 포커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백억 좋습니다. 몇천억 좋고요. 근데 그냥 전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10배 이상 증가하면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1차 상승 이후 눌림목 구간을 확인해야 된다. 말 그대로. 윗골이 달려도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장대 양봉 나오면서 상승하는데 거래 대금도 들어왔는데 1차 상승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사는 거는 5일선 패턴, 급등주 패턴이지 상승 N자 파동이 아니죠. 그거는 다른 기법입니다. 적산병 패턴 이런 거 적용하시면 되고요. 주가가 올랐다가 눌리는 구간을 분명히 여러분들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은 11선, 21선 분할 매수, 61선 이탈할 때 매도하면 된다. 단기 이평선 닿으면 분할 매수하고요. 61선 이탈하면 매도하면 된다. 오늘 기법 정말 쉽습니다. 정말 직관적입니다. 차트 하나 보고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화재, 딥페이크 관련해서 최근 섹터가 형성되고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 한싹, 모니터랩 이런 거 되겠네요. 자, 모니터랩 보시면 매물대가 조금 있습니다만 자, 상승 파동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 급증하고 주가가 눌리는데 11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이때 분할 매수해서 반등할 때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빠질 때 분할 매수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올라갈 때 팔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오늘 팁이 이해가 안 간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제가 기술적 분석,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상승 N자 파동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방송 핵심 정리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1타 섹터로 전기차, 화재, A, S급 섹터 살펴봤고요. 화장품, S급 섹터로 B야 17,000원 돌파 시에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세웠습니다. 두 번째 내일장 1타 종목으로 올릭스, 셀루메드, 클래시스, 월요일 9월 9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마지막 1타 기법으로 상승 N자 파동 배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 1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